오늘 수업은 과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론 수업이고, 과제는 내일부터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이론 위주의 수업이 될 거고요. 내려받으시면 S19 Async Function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Async Function. 자, 우리가 이미 멀티스레드를 자바에서 배우고 와서 어렵진 않지만 조금 보고 갈게요. 동기와 비동기가 있는데, 자, 요 두 개를 일단 우선 이해하셔야 비동기 함수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를 들어 let a는 10, 그죠? 그 다음에 a 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죠. 자, 이때 요 작업들이, 자, 이 작업과 이 작업, 1, 2 적었죠? 이 두 개의 작업이 서로 동기화되었다. 그때 동기, 어싱크너러스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2번 입장에서 A가 있어야 증가가 되겠죠. A가 없으면 증가가 안 되겠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증가가 되었다. 자, 요게 우리가 동기라고 부릅니다. 동기. 자, 비동기는 뭐냐? 자, 이 코드가 서로 관련 없이 동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증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그것을 우리가 비동기라 불러요. 그러면 언제 상황 때, 어떤 상황 때 비동기 상황이 발생하냐는 거죠. 자, 대부분 비동기 상황은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발생해요. 멀티스레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멀티스레드처럼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일단 멀티스레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제 스레드라는 건 일꾼이에요. 일꾼.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이 하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일 스레드, 그렇죠? 그냥 스레드가 한 개다.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일꾼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코드가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꾼은 하나씩 밖에 실행할 수 없어요. 하나씩 밖에. 자,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일꾼이 2명이에요. 자, 일꾼이 2명. 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요. 자, 이때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자,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친구가 동시에 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것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자,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 A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걸 왜 쓰냐요? 자, 왜 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일꾼이 하나였는데 전제는 일단 하나여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이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숫자를 1부터 10만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1부터 10만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일이 대략 한 10초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10초. 근데 이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코드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 보세요. 자, 이 친구를 일을 하려면 이 다음 친구는 10초를 기다려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10초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일꾼을 이때 만들어요. 자, 보통 일꾼을 만드는 친구, 이 친구를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 불러요. 이 친구를 메인 스레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연히 서브겠죠. 이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레드. 자, 이 친구를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내가 너는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 멀티스레드를 사용해요. 자, 멀티스레드. 자, 이게 우리가 멀티스레드를 하는 이유. 이렇게 10초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일을 시키고
이 친구가 기다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멀티스레드 개념이에요. 그러면 스레드가 많은 것이 좋은 건가요? 적은 것이 좋은 건가요? 스레드가 많아야 여러 개를 우리가 이걸 멀티스레드라고 하는데 그래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또 제발 안 돼. 내 수업. 됐죠? 다행이다. 자, 일꾼이 여러 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일꾼이 여러 개. 일을 한꺼번에 여러 개 처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CPU가. 자, 일꾼이 여러 개라는 거는 일을 한꺼번에 여러 번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CPU가 얼마나 일을 처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CPU는 일을 여러 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멀티코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멀티코어가 아니라 싱글코어더라도 이 속도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일꾼을 하나로 CPU한테 일을 시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자, 이 CPU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많은 일들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CPU를 쓸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멀티스레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자, 일꾼 하나로도 우리가 CPU한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꾼이 여러 명 있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건 떠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라는 걸 배웠는데 자바에서 우리가 일꾼을 만들 때는 new thread라는 문법으로 죄송해요. 자, thread라는 문법으로 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일꾼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일꾼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일을 할 것을 람다식으로, 그죠? 러너블을 구현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부터 10만까지 더해줘. 이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꾼이 만들어져서 메인 스레드에서 만들어져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할 때 중요한 거는 꼭 제가 방금 빼먹었는데 여기다 스타트라고 하셔야지 일을 합니다. 자, 일꾼을 만들고 스타트하면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코드를.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자바에서 멀티스레드를 만드는 거고 자, 자바스크립트는 입장이 좀 달라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레드를 만들 수 없어요. 자, 스레드를 만들 수 없어요. 자, 대신에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마치 멀티스레드처럼 동작하는 함수들을 제공해요. 대표적인 게 set interva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set interval.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이 함수를 일꾼이 일을 할 건데 주기로 밀리세컨드 주기로 일을 합니다. 자, 밀리세컨드 주기로 일을 하고요. 또는 내가 몇 초 뒤에 일을 해 하고 하는 set timeout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똑같이 코드를 쓰는데 이 친구는 몇 초 뒤에 일을 시작하는 한 번만 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중요한 게 fetch라는 게 있고요. fetch. 자, 이 친구는 데이터 통신을 해요. 데이터 통신. 내가 여기에 써놓은 곳으로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 통신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XML, HTTP, 서블릿 리퀘스트네 뭐 이런 리퀘스트를 할게요.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 이 친구도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기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들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레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비동기로 동작할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돼요.
외워서 스레드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친구들은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동작하냐면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멀티 스레드인 것처럼 비동기적으로 동작해요. 자, 그런데 이 이벤트 루프가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좋대요. 스레드는 하나인데 엄청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 루프가 너무 좋아서 나온 언어가 Node.js라는 서버 언어가 있어요. 서버 언어. 자, 물론 예전에는 엄청 좋진 않았고요. 누가 이 이벤트 루프를 최적화시켰냐? 크롬. 구글의 크롬이 V8 엔진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엔진이 이벤트 루프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그냥 두긴 좀 그렇고 차라리 이거 서버 언어로 써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Node.js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Node.js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롬에서 JS를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엔진은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자, 이벤트 루프. 자, 이제 동작 원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비동기로 동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자, 비동기로 동작하는 함수들.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웹 API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set interval이라든가 또는 뭐 set timeout이라든가 뭐 패치라든가 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는 이 웹 API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콘솔.log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1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뭐 함수들 sum 자, 이런 함수들은 자, 그냥 바로 실행이 돼요. 자, 그냥 바로 실행되고 이 코드들은 웹 API라는 곳에서 실행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해줘. 그 다음에 뭐 로그를 찍어줘. 그 다음에 뭐 sum을 해줘. 이런 일들은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자,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이 사이에 뭐 set interval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냐면 웹 API라는 곳에서 실행이 돼요. 자,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이 친구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코드를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고 불러요. 마이크로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매크로라고 해서 그냥 조금 큰 단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자,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이 친구를 일을 먼저 하고 자, 인터벌은 자, 주기마다 실행을 하는 친구예요. 주기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하고 나서 자, 이 친구를 실행하고 나면 자, 이 친구는 무한 반복문이에요. 자, 이 친구는 무한 반복문. 내가 예를 들어서 0.001초마다 실행하라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절대 실행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돼요. 자, 이 친구를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1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만까지 더해라. 자, 초록색 너무 안 보인다. 자, 1부터 10만까지 더하라 라는 코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실행 주기가 있는 거죠. 1부터 10만까지 더할 건데 0.001초마다 더하기를 하는 거죠. 0.001초마다 더하고 0.001초마다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얘는 계속 더하는 거고 얘는 좀 주기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실행하고 자, 이 친구를 실행을 할 거잖아요. 실행을 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웹 API에서 실행을 관리를 해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면 나중에 좀 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무한 반복문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고 나면 또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친구를 대기 실행 큐라는 곳에 잠시 보내줘요. 대기 실행 큐. 자, 물론 이 친구에 의해서 관리되겠지만 자, 대기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실행되고 대기하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실행하고
또 다른 코드가 있다면 실행되다가 이 친구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 비동기 함수를 다른 친구보다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또는 대기 큐라는 곳에 두고 다른 것이 다 실행되면 실행되는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설명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된 건 뭐다? 실행대기 큐라는 곳이 있어서 무한히 실행되는 거는 잠시 담아뒀다가 다른 친구들이 실행되는 거 보고 실행되고, 다른 친구가 실행된 거 보고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동기와 비동기가 어떤 것이다. 아이고, 왜 이럴까요? 자, 이게 지금 됐다. 자, 다시. 자, 동기와 비동기가 어떤 것이다. 자, 한 작업이 끝나야 작업이 실행되는 거고,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웹 API나 뭐 실행대기 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린 거고, 자, 우리 그 전에 이미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비동기는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라는 걸 만들어 쓰더라.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뭐다? 싱글 스레드라서 멀티스레드가 아니라 이벤트 루프에 구현되고 있고, 비동기 함수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자, 이벤트 루프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자, 콜 스택은 실제로 실행하는 곳이고, 웹 API는 그 실행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비동기 함수들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태스큐는 자, 요게 이제 실행되다가 또 실행해야 되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는 마이크로 큐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 친구가 실행되는 동안 이 친구를 대기시키는 공간이고요. 자, 이벤트 루프는 뭐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되고,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 루프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 루프는 비동기이고요. 자, 여기 보면 자주 쓰는 비동기 함수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일단 오늘은 요거 두 개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걸로 통신을 해볼 거예요. 비동기 함수 중에 XML, HTTP, request, 그 다음에 fetch라는 걸로 통신을 해볼 건데, 아마 내일은 XML, HTTP, request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여러분들 따라오는 거 보고 여기까지 해볼까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뭐가 비동기인지. 자, 여기 레슨 30 밑에서, 자, 30. 자, 새로 만들기, HTML 파일, 레슨 31에, sync. 비동기를 의미합니다. sync는, synchronous의 준말이죠. 펑션, 이렇게 하죠. sync 펑션. 자, 타이틀은 비동기 함수. 자, 제목도 비동기 함수에 대해 알아보자. 자, 스크립트.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이벤트 루프보다는 멀티스레드가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멀티스레드가 솔직히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루프보다 더 좋아요. 이벤트 루프는 비동기적으로 일하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멀티스레드가 실제 그 비동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로 제대로 된 멀티스레드를 배워봤고요. 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를 배워볼 거예요. 저기 크롬을 띄우고, 자, 검사하고. 자, 비동기다 라는 게 일단 뭔지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let a는 0이에요.
그렇죠? 내가 로그로 a를 증가시키면 a가 0이니까 죄송해요. 앞에다가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 증가시키니까 이 친구는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동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가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안 쓸게요. 그렇죠? 안 쓰고 쓸까요? 자, 이렇게 하지. 두 코드가 서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증가할 수 있죠. 자, 이게 동기화되었다는 증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동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비동기. 자, 대표적인 비동기 함수인 setTimeout이에요. setTimeout. 자, 이 친구는 이 콜백 함수. 자, 여기 정의된 콜백 함수를 밀리초 이후에 실행해줘요. 자, 밀리초 이후 실행. 누구를? 여기 써져 있는 콜백 함수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set timeout이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 1초 뒤에 alert을 해줘. 1초 뒤 실행. 그러면 바로 실행되지 않고 1초 뒤에 실행이 돼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서 보면 1초 뒤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바로 실행돼요. 그쵸? 바로 실행돼요. 자, 아무것도 안 쓰면 바로 실행돼요. 자, 그러면 1초 뒤에 실행되는 거, 바로 실행되는 거. 자, 저는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자, 내가 A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A를 지금 출력할 건데, 지금 보면 A가 1이죠. 자, 1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주석 달까요? 자, 이거 주석 달게요. 자, set timeout으로 요 A를 100으로 바꿔볼 거예요. 100으로. 자, 볼게요. 자, set timeout으로 A를 100으로 바꿀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 그냥 뭐 1이라고 해놓을까요?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코드가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set timeout이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될 때까지 로그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 이 A는 1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00. 자, 이렇게 써줄게요. 만약 A가 100이면 set timeout을 기다렸다가 실행되기 때문에 동기화가 된 거고요. 자, 만약에 A가 100이 아니라 1이다. 자, 여기 보면 위에서 1이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이거를 자, 0이라고 해놓죠. 그렇죠? 헷갈리면 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A가 1이라는 건 뭐예요? 자, 위에서 증가시킨 요 1이죠. 자, A가 1이면 set timeout을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드는 비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비동기화. 자, 이 비동기화를 우리가 async라 부르는 거예요. async. 자, 그럼 볼게요. 이 친구가 100일까 1일까? 1이죠, 그쵸? 1이에요. 선생님 이거 잘못 출력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set time 이후 실행. 그러면 이 친구는 아직 여전히 1이죠. 자, 여기 안에서 물어볼게요. A가 뭔지. 자, 로그로 A는 뭔지.
A는 100 맞죠? 100 맞아요. 이 친구가 일할 때까지 기다렸다 실행되면 100이 맞다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실행되는 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동기. 서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불러요. 자, 비동기 함수를 써야 되는 거는 아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비동기 상태에 대해서만 이해를 일단 우선 하시고요. 아, 요 친구 자, 코드가 그렇죠? 순서대로 실행되면 이거는 동기.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비동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비동기적으로 코드를 만드는 이 친구를 비동기 함수라 불러요. 자, 비동기 함수. 어렵지 않죠? 자, 오케이. 우리 자바를 이미 배웠으니까. 자, 우리가 이걸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되냐면 뉴스레드하고 여기다가 이제 2를 쓰겠죠? 자, 2를 쓸 건데 자, 1은 러너블로 해야 되겠죠? 자, 러너블로 쓸 건데 짝빼기 하나 나죠? 러너블로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를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int A를 1로 해놓고 1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위치가 이 친구가 어디 함수겠죠, 그렇죠? 뭐 메인이든 함수겠죠, 그렇죠? 이 함수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는 스택에서 활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복제해서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자, 여기 선언되어 있지 않고 어디 필드로, 그렇죠? 필드로 A는 1 이렇게 돼 있겠죠. 여튼 자,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스태틱이어야 되겠다죠. 자, 여튼 요거 A를 100으로 만들 건데 몇 초 뒤에? 1초 뒤라니까 1초 뒤라니까 스레드 슬립을 해야 되겠다죠. 자, 0초 뒤네요. 0초 뒤니까 0초 뒤 하고 A를 100으로 바꾼 거죠. 이 코드랑 이 코드는 현재 같은 거예요. 자, 같은 코드. 자, 스타트까지 써야 되겠죠? 스타트까지. 그러면 이 런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동기 함수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스레드를 실제로 만들고 얘는 스레드를 실제 만드는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만 동작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동기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걸 봤는데 자,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에 스크립트 하나 더 만들게요. hr하고 자,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set timeout이랑 하나 더 set interval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set interval. 자, 이 친구는 내가 정의한 이 callback 함수를 밀리초마다 실행해요. 밀리초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자, 여기다가 내가 시간을 출력할 수 있도록 p 태그에다가 id를 time이라고 해놓을게요. 내 얼굴이 없었네? 자, 여기에다가 시간을 밀리초마다 실행하면 마치 전자시계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밀리초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set time out이고요. 자, 이 친구는 주기를 꼭 적어야 돼요. 주기를 안 쓰면 너무 빨리 실행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1초마다 실행됐으면 좋겠으니까 1초가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비동기 함수, 대표적인 비동기 함수고요. 자, 내가 여기서 누구를 타임의 inner 텍스트죠. inner 텍스트를 뭘로 하고 싶냐? date로 하고 싶어요. date.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초마다 시간이
출력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잠시만요. 아, set 타임 set 인터벌이라고 해. 자, 인터벌 하자고 해놓고 혼자 set 타임아웃 하고 있었어요. set 인터벌을 할 건데, 자, 인터벌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초마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 해보면 짠, 시간마다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캔버스 같은 곳에 캐릭터 같은 걸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set 인터벌을 쓰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동기 함수를 안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야.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동기 함수가 왜 나오게 됐냐? 왜 나오게 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산이 너무 길면 이 친구 렌더링을 처리하지 않고 이 연산만 계속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연산만 계속.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메뉴로 올라와서 자, 여기서 스크립트로 자, 스크립트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let i는 0이라 해놓고 n은 0이라 하죠. 그렇죠? n이 있나 밑에? n이 없죠. 그렇죠? 자, 이 친구의 더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자, 포문으로 자, let i는 0부터 i를 자, 공을 좀 많이 써보자고 그렇죠? 10만 말고 100만, 1000만 조금 더 할까? 억까지 해볼까? 자, 억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있어요. n을 i를 계속 더할 거예요. 자, 그것의 값이 궁금해요. 그것의 값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억번의 반복문이 돌아가겠죠. 억번의 반복문. 자, 다행히 빨리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문자열 더하기 해볼게요. 자, 문자열 더하기. 자, 문자열은 더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더 힘들어지게 자, 문자열 더하기를 했어요. 자, 문자열 더하기. 자, 그러면 지금 엄청 오래 걸려버렸죠? 자, 지금 여기 이 페이지가 한번 로딩이 돼서 화면에 보이는데 자, 방금 보셨어요? 자, 여기 지금 하얀색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보였죠? 자, 이렇게 지금 로딩이 안 되고 계속 이 친구를 한다고요. 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렇죠? 다음 일들이 기다려요. 자, 다음 일들이 기다려. 저게 지금 서로 동기화된 상태인 거죠. 이제 동기화된 상태. 그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라우저가 다 렌더링 되고 나서 또는 다른 일이 다 되고 나서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애였죠? 너무 많았다. 조금만 줄이자고. 조금만 줄일게요. 자, 너무 힘드셨네요. 자, 요거는 좀 쉽다. 자, 요 정도쯤 되니까 힘들어하네요. 이것도 아까 전엔 엄청 힘들었는데 또 이번엔 또 하네요. 자, 공이 좀 많아야 되나 보다. 자, 여튼 방금 본 것처럼 요 일이 자, 이 다음 일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동기화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이 다음 H1이 렌더링이 될 텐데 렌더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안 보여서 흰색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을까요? 비동기 함수한테 시키면 되죠. 비동기 함수한테 자, 내가 set timeout으로 자, 시간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비동기 함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아무리 길어도 자, 이 친구는 이제 웹 API에서 좀 늦게 다른 마이크로큐보다는 좀 늦게 실행되니까 화면은 렌더링 되고 이 친구를 마무리를 짓겠죠. 지금 보면 화면은 렌더링 됐는데
그렇죠? 이 친구를 일을 하느라 조금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면은 먼저 렌더링 되고 자, 일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스레드를 쓸 수 있구나. 스레드가 아니라 비동기 함수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스레드랑 이벤트 루프랑은 좀 다르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우리 set 타임아웃이랑 set 인터벌 이렇게 두 개 배워봤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만 일단은 개념 잡고 갈게요. 비동기와 동기, 그 다음에 이벤트 루프의 동작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set 타임아웃, set 인터벌. 자, 내일은 자, 여기 비동기식 통신 요거 두 개 해볼 거예요. HTTP 리퀘스트, XML HTTP 리퀘스트, 최종적으로는 패치, 프라미스랑 어싱크 함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쉬었다가 와서 20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해볼게요.